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여고 75회 졸업생 김현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선택과 도전, 인생의 스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인생의 스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21년 동안 민간연구소에서 주택, 도시,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던 연구자였습니다. 그랬다가 2016년에 비례대표로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21대 총선에서 도전했으나 낙선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낙선했지만 저의 정치적인 삶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모시고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원래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슈바이처를 동경했고 의사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꿈은 고등학교 시절에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대에는 도전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는 어느 것 하나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수 대신 점수에 맞추어 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한 대학이 제가 지금 졸업한 그 대학이었고, 그 대학에서 배웠던 도시계획이 저를 21년 동안 경제활동과 세상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간 저의 대학 생활은 방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방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저에게 과감하게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았고, 결혼하면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고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스타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북한 선교나 의료 선교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에 있어서 마구 올라가고 성공하는 데에 도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원 생활 21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국내 인류대학 출신도 아닌 제가 그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정말 무던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통 연구자들은 보고서를 쓰면서 자기 업무를 다 하죠. 그러나 저는 방송 토론, 신문의 기고, 외부의 자문 활동 등 닥치는 대로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저에게 그 엄청난 일 중독의 결과는 마음 한켠에서 허전함이, 허무함이 싹트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신여고 동문인 친구 김현주라고 하는 친구가 말기 대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픈 것 같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75회 동문들끼리 라파엘 기도방이라고 하는 카톡의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절실하게 찬송과 성경 말씀,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중에 기도를 올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친구를 어떤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나, 어떤 기도로 위로해야 되나 라는 생각만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1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방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 기도방, 그 친구를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 너무나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청소년 때 꿈꾸었던 꿈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의사가 되지도 못했고 선교사가 되지도 못했지만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많이 주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 기도방을 경험한 이후에 이 제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저 스스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정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전 직장을 버리고 여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맞았습니다. 저의 여의도 생활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서 여당 대변인으로 시작했지만 국회 생활을 시작한 지 미처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당의 분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냥 제 생각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분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합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권 징계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의도에서의 저의 정치 생활은 왕따 그 자체였고 뭐든지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일 중독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선택한 저의 두 번째 이 정치라는 것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후회와 또 많은 번민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외롭게 지내는 과정에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후배 동문들 가운데에서도 정치 입문에 관심이 있고 왜 정치를 하게 됐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 저도 정치를 배워가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제가 경험한 정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평상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하는 모든 발언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설렜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4년 뒤,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나의 기록을 찾아보고 나의 생각을 다시 반추해낼 수 있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법안을 내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정신여고 출신인 김마리아 동문을 기리는 김마리아 사업회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저는 교육위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역사교과서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의무적으로 찾아서 기록하는 일을 해달라고 교과서의 편찬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한 여성 독립운동가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먼 훗날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할 때, 그 기록을 다시 들추어 볼 때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두 번째 도전은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냥 제가 도전으로 가는 길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많은 선택의 시간이 저에게 찾아왔고, 그 선택은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무모해 볼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제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법안 가결률이 50%, 그러니까 제가 법안 발의한 것 중에 절반이 통과하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와 관련된 재정법, 비록 통과는 되지 못했지만 시작을 하였고, 교육과 관련된, 주거 문제와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풀려서 저는 우리 당의 험지인 일산 서구에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당이 당선되기 좋은 지역이었다면 저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저희에게 험지였고,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원 없이 열심히 선거운동했고 정말 열심히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득표한 득표수가 7만 3천 표, 역대 최대표였습니다. 비록 당선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등이 아니면 선거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낙오자가 됩니다. 그렇게 선거에서 지고 저는 서울에 살던 살림집을 정리하고 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저를 뽑아주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그만두고 잠시 쉴 틈도 없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저는 다시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다시작 도시연구소라고 하는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얻었습니다. 다시작 도시연구소는 공간, 주택, 음식, 교육, 지역, 이런 주제를 갖고 도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건강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복지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하고 목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 그게 가능해? 그런데 저는 그 불가능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국회에 들어가서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왕따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 것을 바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불쌍한 이들,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았고,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이 계셨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줄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바심 나시죠? 대학 진학에 실패할까 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지 못할까 봐.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직장과 대학을 진학하는 그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을 위한 선택입니까? 무엇을 꿈꾸는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100년 뒤에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긴 호흡의 소망입니까? 우리 100년을 산다고 하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들은 더 가쁘게 순간순간에 지쳐서 멀리 내보지 못하고 현재만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100년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가 저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그냥 길입니다. 정말 정치를 통해서 평상시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스펙을 만드는데 저의 사례가 하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길. 모든 사람이 가는 큰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번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갖고 뒤따라올 수 있는 작은 길을 만들겠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 작은 길에 후배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와 준다면 그 작은 길도 또 큰 길이 되지 않을까요? 작은 길을 내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창피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년 뒤, 100년 뒤에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늘 어디 가서 저의 학벌과 저의 지위를 갖고 독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정치를 하지? 집안에 정치인이 있었나? 아니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나? 그러나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느 그 하나 중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이 되고 연구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라고, 누군가에게 길이 돼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정말 사소하고 아직은 자랑할 수 없는 저의 이런 짧은 기간에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 드립니다. 많은 후배 동문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선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고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래선교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부흥회였습니다. 저는 정신요고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을 저는 정신요고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흥회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벌, 특히 대학의 이름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꼬리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리표인 건 분명합니다. 예. 보통 나가면 학교, 지역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게 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류에 낄 수 없다면 비주류에 우뚝 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꼬리표, 글쎄 저는 꼬리표를 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극복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꼬리표를 여러분들의 아주 유니크한 마크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쟤는 이러네, 다르네, 내 생각과 같지 않네. 오히려 그러한 꼬리표 옆에 붙는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 중독에 빠질 만큼 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예로 저당 잡히지는 마십시오. 삶의 규칙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약간 좀 저는 낭만적인 스타일이라 항상 뭐 계획을 세우고 좋은 말씀 있고 뭐 이러는 걸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의 동기부여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동기부여는 각자마다 정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 이유를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그 취지로 해석한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스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과 도전입니다. 실패해도 당장 성공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선택과 도전이 겹겹이 쌓여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멋진 스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